중국 군사 기술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AI 중국은 사실은 미국하고 지금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14만 명을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와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어떤 그 처리 능력 등등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에 거의 대등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를 조금 AI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중국의 그러니까 란조우 중국에서 우육면으로 유명한 란조우에 갔었는데요.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30만 신도시인데 30만인데 15만 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도시를 짓기 전에 이미 AI와 관련된 인프라부터 먼저 깝니다. 그래서 도시 밑에 이미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요. 그 와중에 또 6층짜리 데이터 센터도 짓습니다. 사람도 살기 전에. 그러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거기서부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AI나 어떤 그런 그 IT 쪽에 있어서 실현 신산업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저 AI에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생태계가 굉장히 굳건하게 돼 있고요. 자체 칩도 만들어져 있고 그 얘기는 무인기를 잘 만들고요. AI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든다 그러면 제가 군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두 개를 안 붙일 이유가 없겠죠. 네. 그 얘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사 쪽에 있어서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 기술들은 상당히 그 아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우주 그리고 AI 등이 다 하나로 엮여서 중국의 어떤 그 군사 기술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상당 부분들은 최고 수준에 오른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10년 뒤를 바라보고 어떤 기술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얘기되는 게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 네. 기술에 대해서 중국이 뭐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또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역시 중국의 양자 기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요. 양자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미 모든 전문가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에 중국이 쫓아가고 있는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양자 통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요.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서부터 중국이 시작을 해 오면서요. 통신이나 보안, 사실은 이제 감청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체제 안정상 그리고 미래 어떤 시장상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국의 이제 합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허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중국의 그 과학원 산하 밑에 카이스트 같은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중국 과기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2006년도 근처에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인가는 북경에서 상해까지 이미 실제적으로 놓고서 테스트 배도와 상용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세계에서 최초로 2016년도에는 양자 통신 위성을 갖다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통신 분야는 우리가 유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자를 갖다가 배분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중국은 그걸 넘어서서 인공위성까지도 양자 통신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입니다. 그 파트는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이 하는 게 바로 새로운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계를 갖다 지배하기 위해서 현재 뭐 표준화 전략들을 써서 국제 표준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양자는 아직도 표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효율적인 걸 만들면 그게 표준이 되고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양자는 이머징한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좋은 결과를 내고 그 파트가 표준화와 관련된 상업화에 관련된 아주 우수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에 지금 손을 뻗쳐서 양자 협력을 하자고 그러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중국도 한국하고 양자 협력을 하자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형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양자 협력을 하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요. 러시아가 그렇게 양자 쪽에서는 높지 않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사실은 중국에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들이 니들하고 계속해서
경쟁을 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1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티컬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시장 선점 기술들입니다. 그 파트들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들은 시장화가 됐을 수도 있지만 시장화 안 되고 아직 표준화나 아니면 원천 기술 수준에서 노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뇌과학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누가 앞으로 쟁패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관심의 포인트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 기존의 어떤 그 산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국이 많이 앞섭니다, 사실은.